이 상관격은 절대로 며느리를 얻으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얼굴 두꺼운 사람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오리지널 진상관이라는 사주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 근데 뭐 이분 잘못은 아니고 요럴 때 딱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한쪽이 기운이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주에서는 많진 않아도 진상관이라는 사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상관이라는 건데, 자식을 낳고 나서 이렇게 남편을 좀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명 이제 사별하는 사주, 그다음에 이혼하는 사주. 이제 그것도 이제 궁합이 좋을 때는 이제 이혼으로 끝나는데, 궁합이 나쁠 때는 꼭 사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며느리는 절대 얻으면 안 된다는 걸로 해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끔 가다가 이제 손님 중에서 남편하고 사별했어요. 남편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사주를 대체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은 절대로 며느리를 얻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은 법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들이 죽고 나면 며느리한테 상속권이 거의 가요. 보험까지도 아마 며느리한테까지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키운 자식을 자식도 잃고 재물도 잃게 되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며느리를 두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딴 건 몰라도 결혼 전에는 궁합을 한 번씩 보고 가는 게 꼭 필요해요. 사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뭐 해서 뭐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껏 진짜 제가 볼 땐 이분의 남편이 이제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판사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가 또 얼마나 뒷바라지를 또 많이 하고 얼마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고 정말 힘들게 키운 판사를 하루아침에 아들이 잃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며느리를 잘못 얻어서 그럴 수가 있다. 그럼 오늘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 왜 그런지 그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이 태어난 날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제가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이제 64년 11월 4일인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64년생은 60년, 64년, 68년, 72년,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윤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9일은 원래 없는 날인데 로마 시대 때 이렇게 29일을 달력을 맞추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이거를 모카토금수가 이렇게 돌아가는 기운을 보고 이제 365일을 만들었는데, 하루씩 오차가 생기니까 366일을 만든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사주라는 건 뭐냐면 태어날 때 tet줄을 딱 자르는 순간에 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가 29일 껴있을 땐 하루 전날로 보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풀어보니까 거의 맞더라고요. 이 사주도 그게 맞는지 확실히 증명이 되는 사주예요. 일단 사주를 풀 때는 오늘은 노하우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숫자가 많고 적고 기가 센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제일 세력이 오행 중에서 목화토금 중에서 가장 세력이 센 거를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력이 가장 약한 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이런 분이 있어요. 토가 이렇게 많으니까 토가 많다. 목이 2개니까 목이 많다.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거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띠는 13%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이 한 30%로 보는 거고, 일을 20% 보는 거고, 천간을 5%, 4%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힘의 세기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띠를, 이 갑진인데, 이 갑진이 과연 쉽게 말해서 이 갑목의 기운이 센지, 이 진토의 기운이 센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그럴 때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입춘이 항상 2월 4일이에요. 그럼 2월 4일에서 보통 이 갑목이 진행이 되는 기간은 한 4개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은 3으로 보고 밑에를 7일 정도로 보니까 한 4개월 정도로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달이 2월 4일에서 한 6월까지는 그 안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갑목의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3%는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띠가 13%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월을 볼 때는, 이제 이 월을 볼 때는 월은 30일 기준이에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접입일이 보통 이제 이달은 이제 11월 3일로 돼 있는데, 이제 10월 달의 달력을 보면 10월 5일에서 11월 5일까지가 갑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목은 열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달이 음력으로 이제 10월 달에 태어났어도 이 술달에서 10월 5일에서 10월 15일까지는 이 간목의 기운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5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태어났으면 이 토가 강한 게 아니라 이 목기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노하우예요. 이거는 천기의 흐름을 모르면 잘 볼 수가 없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사주를 보게 되면 일단은 11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간목보다는 진토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일단 토가 13%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사주는 11월이에요. 11월 3일이야. 그러면 11월 5일 전이기 때문에 끝말의 통을, 끝말에 이 술중에 있는 쉽게 말해서 신정무토, 이 무토 기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사주는 30%를 또 토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간목들은 거의 힘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있으니까 목이 두 개인데 왜 목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기운, 태어난 날짜에 어떤 기를 받는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43%나 되는 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목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일을 볼 때는 시간을 보면 돼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밤 12시에서 8시쯤 태어났다 그러면 병화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8시 이후에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신토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이사주에서는 이제 제가 실을 모르니까 이 병화든지 진토든지 이건 확인은 사실은 안 돼요. 이걸 빼고서라도 쉽게 말해서 토가 일단은 43%는 가지고 있고, 화의 힘이 하나 있고 또 토의 힘이 강할지 그거는 실을 모르니까 특정을 못 져요. 그러면 이사주의 특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병화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남자, 불에는 플러스 불이 있고 마이너스 불이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불은 여성스러운, 정화일주는 이제 낯도 가리고 그래서 남한테 부탁하지도 못하고 되게 성실한 사주예요. 근데 이 병화일주는 좀 털털하다 보는 거예요. 약간 남자 기질이 있는, 그러면서도 목이 쉽게 말해서 힘을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주다. 그 대신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은 있어요. 이 토라는 거는 이제 상관인데, 상관들은 이제 지르는 걸 잘해요. 화가 나면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확 질러. 근데 신강한 상관들은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욕을 하면 신강 상관들은 끝까지 쫓아서 사과를 받는 거고, 이렇게 신약한 상관들은 욕은 확 하지만 주차장에 와서 혹시 이 사람이 따라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신경이 굉장히 소심하고 예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한쪽 기운이 너무 많은 사주들은 나쁜 거예요. 왜 나쁘냐면 보세요. 이 불이 이제 강하다면, 이 불이 이제 시에서 받았다 치고 불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그 사고 난 날짜를,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한 날짜를 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제 요 어떤 이 토보다는 불을 조금 강하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땔감은 두 개 있지만 힘없는 땔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가 술토가 있고 진토가 있고 또 일에서 진토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없느냐? 금이 없다. 아주 전형적인 그 사별하는 사주로 볼 수 있어요. 왜 사별하는 사주인지 이유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절대 며느리를 얻으면 안 돼요. 금이 없는데 물도 이 진중에 개수 숨어있는 물만 조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불이라는 거는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땔감이 이제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토가 본인한테는 자식, 사업체, 진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금이 본인한테는 아버지예요. 재물이고 시어머니고. 다음에 이제 육친관계를 쉽게 풀어볼 수 있는 강의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쉽게 이제 육친관계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 역학 공부할 땐 제일 어려워요, 육친이. 근데 이제 그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거를 제가 시간이 조금 되면 강의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제일 필요한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물이 본인한테는 상당히 필요하겠죠. 토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런 사주에서는 이제 용신을 찾기는 되게 쉽겠죠. 토가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이 토를 상극, 나무가 있어야 이 나무를 땅에다 심을 수, 상극, 목극토. 이 목이 들어와야지만 이 땅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땅을 나무를 강하게 하려면 물이 있어서 이렇게 상생, 수생목, 나무를 키워줘야지만이 이 목으로 땅을 지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부족한 이 나무가 용신이 되고 물이 용신,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이 나무가 제일 필요하니까 이런 사주는 엄마한테 굉장히 효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엄마 입장에서도 어때요? 이 땅을 뿌리를 내려서 제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딸을 위해서 평생을 산 엄마를 가지고 있다. 맨날 기도하는 엄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주는 이제 문서 욕심이 많아요. 결혼할 때 명의를 내 명의로 해줘. 뭐 공동명의라든지 이런 문서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이 뗄감이 없으니까 이 어쨌든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자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대체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주예요. 공부하는데 되게 재주가 많은 사주. 그러면 이런 사주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교수라든지 학자라든지 뭐 연구직.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쨌든 이 물은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이에요. 이 물이 있어야 나무를 내가 생을 받기 때문에 이 남편을 굉장히 잘 고르겠죠.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남편을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남편이 그때 같은 서울대 나온 그 서울대학교 다니는 남편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때 보니까는 19살 때 임신 대운으로 살았더라고요. 물이 들어왔더라고요. 19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때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물이 들어올 때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 이 물은 본인한테는 남편이나 남자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권력도 되거든요. 관도 되고 관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다. 직업에 대해서는 아주 욕심이 되게 많은 사주다. 권력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력력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물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권력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철학관에서 잘 틀려요. 왜냐하면 물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관운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관운이 없는 게 아니라 관이 나한테는 필요한 거야. 직장이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자존심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토가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사업체고 진로고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세력이 너무 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은 요만큼 있어. 물이 내 남편이고 직업이고 남자야. 명예고. 근데 이 흙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이 금이 있을 땐 좀 덜해요. 이 금이 있을 때는 토생금 금생술에서 남자를 직접 치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별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만약에 금이 있다 하면. 근데 이 사주에서는 금이 없어요. 그러면 토가 들어오게 되면 막바로 어때요? 이 물을 없애버린다. 토, 극, 수. 토가 많아지면 물이 상극. 이 상생하는 기운이 없으니까 막바로 쳐버린다. 그러면 이 물이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자식 낳고 나서 꼭 사별하거나 이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가 들어올 때. 그러면 이 사주는 자식을 편안하게 낳지 못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쉽게 말해서 대장, 그 다음에 기관지, 폐, 뼈예요. 예를 들어서 대장에서 하는 일은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고 이제 어쨌든 난자의 힘을 강하게 해줘야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금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자식 갖기가 굉장히 힘든 사주예요. 원래 이런 사주. 또 부부관계 갖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왜냐하면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거는 부부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는데 이 사주에서는 술도 못 먹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이에요. 방광이고 여자한테는 자궁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코올. 알코올을 먹게 되면 위산이 굉장히 화생토에서 위산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술 먹으면 이제 토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이에요. 또 피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위가 하나는 진토는 이거는 4월달의 땅이고 이 술토는 10월달의 땅이에요. 하나 여담을 얘기하면 이런 사주는 꼭 토가 들어올 때 진술충미 달로 봤을 때 1월, 4월, 7월, 10월 이 달이 양력으로 항상 토가 들어오는데 이 달에는 모기도 잘 물어요. 왜 나만 물지 그래서 그건 뭐냐면 가려워야 되니까 피부 트러블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라도 뭐 물어야지 가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부병에 잘 알러지나 피부병에 잘 걸리는 사주인데 그런 게 또 없으면 또 모기라도 잘 물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특히 모기가 되게 잘 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가려워야 되니. 그 다음에 이 토가 많기 때문에 이 토라는 거는 성격적으로 인내심이에요.
여간해서 물러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인내심은 되게 강해요, 이 사주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현희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토가 너무 많아서 인내심은 강하지만 또 토는 기가 조금 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말을 잘 믿어요. 그리고 기가 좀 얇고.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목이 없죠. 이 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도 되지만 이 목이라는 건 신경계통이에요. 간, 그다음에 근육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목이 없다는 건 신경이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예민하면 잠을 못 자고 이제 멍 때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멍 때리냐면 간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맨날 8시간씩 잤어. 근데 5시간 잤어. 그러면 하루 종일 멍멍해요. 시험도 못 보고. 멍 때린다 그러죠. 왜냐면 간의 피로가 안 풀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평소에 잠이 많아요.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아침잠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지각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최소한 쉽게 말해서 지각을 본인 사주를 앓고 잠이 많다는 걸 알면 서울에서 출퇴근하면 안 되지. 왜 관사를 주겠어요? 권익위원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굉장한 위치예요. 장관급이에요. 장관 월급이 올라가지고 또 1억 4,8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연봉이 1억 4,800이에요. 거기에 또 뭐 장관만 있겠어요? 차관도 있고 그 밑에 권위 있고 부의장도 있고 그 많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권익위원회라는 게 뭐 저하고 직접적인 뭐 어떤 게 상관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한 3년 임기를 했는데 3년 동안 뭐 권익위에 신고되는 건이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거기 신고 안 하더라도 뭐 법원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내가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파출소 경찰들도 있고 그거 신고하면 되지 이게 꼭 필요한가? 근데 권익이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땐 이런 거 있잖아요. 서해 공무원 북한으로 이렇게 갔을 때 화형당했잖아요, 솔직히. 또 북송에 완전히 줄로 묶고 눈 가리고 완전히 테러범처럼 올라가기 싫다는 사람을 그냥 강제로 끌고 그 안에다가 잘 보려고 그러는지 올려보내고. 그런 게 이제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인권이 침해됐을 때 내가 만약에 권익위원장 같으면 이런 부분은 인권이 침해됐으니까 이런 권고를 한다. 근데 이번에 그 국감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도 기가 막혀갖고 참 뭐야 저게. 인권이라는 게 권익이라는 게 제보 본인이 직접 와서 제보를 해야지만이 조사를 한대요. 국힘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서해 공무원이나 이 북송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제보를 해야 조사를 한다는 거야. 화형당한 사람이 어떻게 제보를 하고 또 북한에 가서 처형된 사람들이 어떻게 제보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월급을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으시더라고. 근데 1억 4,800이 작은 돈이 아니고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불필요하니까 사실 국민 혈세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건 없애는 게 나아요. 왜? 지금 전현희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잘해야겠다. 전현희예요, 전현희. 옛날에 문 대통령 이제 낙선하고 이제 다시 이제 대선 준비할 때 그 성호 캠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제가 궁합을 보니까 문 대통령 사주를 제가 풀어봐서 알겠지만 문 대통령 사주에는 토가 없어요. 이재명 사주에서도 토가 없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문 대통령이 굉장히 궁합이 좋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강남에다가 공천까지 줬겠죠. 근데 박진 지금 외교부 장관한테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자기 이제 선거 도와주고 캠프에서 좋아하고 궁합도 좋으니까 권익위원장을 시킨 거예요. 이게 사적 채용이에요. 이게 보훈 인사고. 뭐 구급 공무원 하나 채용한 게 공무원 채용했다고 뭐 MBC나 뭐 이런 노조에서 막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데 그것도 노조도 언론도 이 노조가 완전히 장악이 돼 있어서 조금 잘못된 것만 해도 막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언론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잘한 일이 많잖아요.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대통령한테 약속 지킨 거. 청와대 그 아방문 같은 거 버리고 광화문 시대 열고. 그 청와대 예를 들어서 개방을 해가지고 앞으로 관광 수익이 얼마나 많이 그런 걸 홍보를 언론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서를 대폭 줄였잖아요. 세금 나가는 거. 어떻게 하면 국민 혈세를 좀 줄일까 하고 제2부속실도 안 만들고 제2부속실 안 만든 걸 또 뭐라 해? 그 세금 줄이기 위해서 만든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쉽게 말해서 국민의 혈세를 좀 아껴 쓰려고 여가부도 폐지하고 여가부도 지금 지나보세요. 여가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가부라는 여성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는 부서인데 지금까지 한 짓은 뭐예요? 그 윤미향인가 뭔가 하는 거 저 사회단체 뭐 이런 데다가 자기네 편인 사회단체에다가 국권한 그냥 혈세로 그냥 그런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것도 막 수십억씩. 여가부 예산을 여자들 위해서 예산을 쓰라 한 거를 갖다가 사회단체에 다 밀어준 거예요. 그걸 폐지한다는 그건 잘한 거거든.
권익위 이런 것도 솔직히 없애야 돼요. 이게 세금 낭비야 솔직히. 국민들이 별로 필요치 않는 그런 부서, 완전히 보건인사잖아요.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나 도와줬는데 국회의원 이거 안 됐어. 그래, 권익위원장 되게 편한 자리야. 아니,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편한 자리예요. 뭐 할 일이 없잖아. 뭐 할 일이 뭐 있어. 뭐 다른 장관처럼 막 부서를 총 관련해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제보 들어와서 일한다며. 제보 안 들어오면 맨날 노는 자리 아니에요. 무슨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가고 늦게 또 이렇게 오후에 나가서 출근하고. 근데 이사주 자체가 늦게 출근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 전현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이제 치대 나와가지고 원래 이제 치과 의사를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땐 이사주는 치과 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출근을 못 하거든. 잠이 많은 사주에 목이 없기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사법고시를 봐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변호사는 아침에 좀 늦게 가도 되니까. 그럼 변호사를 했어야지. 공익위원장 하지 말고 그냥 변호사를 했어야 돼. 이 욕심, 물이 없으니까, 관직의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문재인하고 또 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나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궁합이 좋으니까는 그 캠프에서 일하게 되고, 어부지리로 권익위원장 갔는데 안 맞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출근을 제대로 못 하는데 뭐. 시간을 못 맞추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는데 확인만 딱 하면 되죠. 서울 세종시에 서울 사무실에 들렸다. 서울에 있는 있나 봐요. 또 권익 사무실이. 그러면 다 혈세 낭비야. 그럼 거기 출근한 거하고 세종시에 출근한 거하고 CCTV 다 있잖아요. 그거 확인만 해보면 되잖아. 그럼 출근했는지, 아침 집에서 쉽게 말해 세종시로 늦게 출근했는지, 서울 사무실에 출근해서 갔는지 CCTV 확인만 하면 돼요. 근데 확인하면 지각인 것 같아요. 늦게 출근한 것 같아요. 제가 사주를 보니까. 감사원에서 결과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랬더니 오늘 또 느닷없이 또 어제 TV 보니까는 행안부 장관도 감사를 해야 되고 교육부 장관도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자기 할 말이 있잖아. 제보가 있어야지. 지금 이 감사하는 거는 정부에서 쉽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제보를 한 거야, 감사원에다가. 맨날 출근도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거지, 느닷없이 옛날 알바 끼니까 찍어내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도 누가 제보를 해야지 감사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얘네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뭔가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이렇게 터지게 되면 일단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해. 내가 지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 이씨. 그러면 이제 정치 탄압이라 해. 거짓말이 드러나면.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워. 대장동은 누구 게이트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안 됐어. 그러면 뭘 만들어요? 법 만들어야지, 법. 무슨 법? 검찰의 검수완박법. 그게 얘네들이 지금까지 한 짓이에요. 몇몇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주에서는 지금 목이 없잖아요. 그럼 목은 신경, 간의 피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잠을 오래 자야 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직업을 가졌어야 되는 거야. 변호사라든지 자유업종을 했어야 돼요. 공직에는 사실은 잠이 많아서 어울리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라는 거는 또 뭐가 있느냐? 이 목이라는 건 영을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이건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이 없었기 때문에 신병이 굉장히 크게 들었는데, 목이 들어오는 날은 조금 편해. 그리고 저는 이제 목이 필요하니까, 이 목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체로 화초를 좋아해요. 화초를 키우면 다 죽어. 이사주는 금이 없지만 대체로 금이 많은 사람들이 목이 없어요. 그럼 집안에서 화초가 많이 이렇게 키우는데 죽는다. 그러면 나한테는 금이 많은 거야. 죽어도 자꾸 화초를 키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풍수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목재 가구를 많이 들여놓는다든지 이런 게 풍수예요.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거를 집에 많이 놓으면 돼. 그게 풍수예요. 그림도 나무 그림 같은 거 걸어놓고, 침대도 나무 침대로 쓰고. 그 다음 목이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이사할 때는 동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이 들어와서 몸이 되게 아플 때, 제가 이제 역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목이 들어오는 날 이렇게 보면 제가 편해져. 목이 들어오는 날은, 목이 들어오는 해는 신기가 좀 눌리고. 그래서 이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산에 가면 그렇게 마음 편해져. 산에 특히 이제 나무 끌어안고 있으면 정신이 밝아져요. 그게 이제 풍수예요. 내가 부족한 거를 자연에서 얻는 게 풍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주도 쉽게 말해서 연에서 목이 없어지고 달에서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영이 이렇게 신병이 잘 걸리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대체로 또 점을 보는 걸 또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목이 없기 때문에 약간 샤머니즘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영가가 몸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무속인 집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또 물이 없어. 이 물이 없다는 거는, 이 토가 많은데 물이 없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금이 없을 때 이 토가 들어올 때 이 토가 완전히 물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토는 본인한테는 자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 사주가 이렇게 토가 많고 내가 불로 태어났는데 자식 기운이 너무 셀 때는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제왕절개 해야 돼요. 옛날에 만약 이런 사주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난산으로 죽는 사주예요. 요즘 의학이 발달이 돼 있어서 제왕절개를 하면 되니까 고생시키지 말고 제왕절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화면에는 아마 이쪽 상단에 제가 사고 난 날 사주하고 이제 사고 난 날 두 개를 올릴 거예요. 그럼 두 개를 올리면 참 노란색이 많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왜냐면 전현희 씨 남편이 사고 난 날짜를 제가 뽑아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역학이 맞는구나. 이 천기의 흐름이 맞구나. 왜 그러냐면 이 날이 2004년 4월 27일 아마 오후쯤에서 아마 사고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모르더라도 이 날짜를 보면 갑오 무진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진토가 지금 30%죠. 27일이면 이제 끝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4월달 중에서도 4월 5일에서 4월 15일까지는 이 무토고 또 끝말일 때는 이 진중에 있는 이거는 어차피 둘 다 토니까 이 끝말은 또 이 무토라고요. 그러면 토가 30% 강하고 불이 13% 있는 날이고 그 다음 날도 무진이야. 무진. 그러면 날도 20%야. 그럼 만약에 시간이 오후 시간 중에서 미토가 되면 전부 이 날은 화토가 되는 거예요. 무진. 그러면 이것만 해도 지금 퍼센트가 50%에다가 이 세력이 5% 이게 9%니까 한 70% 땅이 많은 날. 이날 사고 난 거죠. 그 죽었어요. 이 토가 들어오는 날은 이 전현희 사주에서는 이 토가 70%가 많아진 거예요. 이 날로 봤을 때.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 날이 맞아요. 그러면 이 많은 땅이 겹쳤죠. 이 물이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관. 요만한 물이 이 70%, 이 많은 사주에서는 몇 프로냐면 땅이 아까 얼핏 봐서도 한 5, 60% 됐는데 또 70% 그러니까 130% 땅이 물을 없애버렸어. 이 물이라는 거는 사주에서 진중에 있는 개수가 많아봐야 한 10% 정도 되는 물이 이게 130%가 되면서 왕창 엎어진 거예요. 거기에다 불이 들어오니까 뜨거운 땅이 되겠죠. 뜨거운 땅이 확 덮치니까 이 물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사별하는 사주다. 이렇게. 이 토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때로는 소띠, 그 다음에 용띠, 개띠 이런 달에는 항상 토가 들어오는 달이에요. 30%씩. 그 다음에 날도 쉽게 말해서 3일에 한 번씩 토가 들어와. 그러면 그게 우연히 이제 달하고 연하고 달하고 일하고 이렇게 여기 화면 보시면 알 거예요. 화날, 연해, 토달에 토달, 진진, 거기에 무진달 이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흙이 덮치면 막바로 어때요? 이 물이 없어지면 남편 사망이에요. 아웃. 아무리 남자 운이 좋아도 이런 부인을 얻게 되면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꼭 궁합은 꼭 봐야 돼요. 물론 아주 드물어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처음 결혼할 땐 좋겠죠. 서울대 졸업해 치과에 우리가 진짜 사정을 알면 잠이 많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치과 의사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돼. 거기에 금이 없으니까 체력도 딸리고 또 물이 없으면 이 물이라는 건 여자한테는 신장, 방광, 여자한테 자궁이에요. 신장이라는 거는 술 같은 걸 먹으면 회식도 하면 이제 해독이 안 되겠죠. 거기에 쉽게 말해서 방광은 오줌보야. 이게 꽉 쪄줘야 되는데 맨날 고여있단 말이에요. 고여있으면 썩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이런 사주는 이제 방광염이 잘 걸리는 사주예요. 거기에 체력도 없고 손님 보다가 맨날 화장실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치과 의사는 안 맞는 거예요. 잘못과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로 바꾼 거예요. 사법시험을 본 거예요. 공부는 하는 걸 좋아하고 머리는 뛰어나니까 화가 강하니까. 그럼 관직에도 안 맞겠죠. 맨날 출퇴근하고 이런 거는 잘 안 맞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누가 타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문 대통령이 총리하는 데다가 국회의원 출신에다가 민주당 세상이었을 때 왜 지금 국감에서 한동훈 검사한테 이렇게 뻥뻥 깨지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이 옛날에 5년 동안 인사를 엉망으로 하고 엉망인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그 옛날 한 말씩 들춰내면서 옛날엔 그랬잖아.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겠지. 또 워낙 한동훈 법무장관이 운이 좋고 대운이 좋은 사람은 건들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불러내지도 않더라고. 난 자꾸 보고 싶은데. 그럼 만약에 이 사주를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지만 그럼 과연 이 사주를 조금 쉽게 말해서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풍수로서 바꿀 수가 있어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사주는 진토가 2개가 있어. 그러면 역학에서는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기운이 들어와서 어떤 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가 다른 기운으로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신자진.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용신을 이 합사를 시킬 수 있는 용신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수하고 진토는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이 토가 물로 바뀌어요. 이건 역학 공부를 조금 한 사람 다 알아. 신자진, 합수, 물이 된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만약에 이 자수만 있으면 남편을 잃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들이 그 판사 얼마나 길리기 힘든 판사를 아들을 잃지 않아도 되고. 그럼 이 자수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자수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왜냐면 이 자수가 들어가게 되면 자진합 하게 되면 이 사고 난 날에도 진진이잖아. 무진. 이거 화면에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날도 합살이 되니까 이 토가 작용을 못하고 물로 바뀌니까 사고가 안 났겠죠. 그럼 이 자수를 얻는 방법. 이 자수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금도 기가 이렇게 8방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수가 들어올 때는 항상 검정색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정색 옷을 입으면 3% 주는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 쪽하고 단전 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속옷 같은 거는 검정색으로 입으면 조금 나쁜 일을 조금 피해갈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운이 끝났어요. 지금 대운이 뭐가 들어와 있냐면 지금 대운이 59세에 무진이야. 남편 사고 난 날 그 무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60%짜리가. 그러면 땅이 60%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제 관직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버티고 있느냐? 올해가 이민이거든. 올해는 물하고 나무가 들어와 있거든요. 20%는 좋으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물하고 나무는 들어와 있잖아. 물하고 나무. 이 물하고 나무는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운이 나쁜데도 1년이 좋으니까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목이 사라질 때쯤 되면 어때요? 이제 관직도 잃고 아마 국회의원도 다음에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대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주에 자수를 얻는 방법은 또 하나 올려줘. 이 진토가 지금 무진 대운에서도 또 지금 10년짜리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년을 조금 편하게 보내려면 이 자수만 얻으면 돼. 그럼 이 자수를 얻는 방법은 방향은 이 자수가 항상 들어오는 방향은 북쪽이에요. 그 다음 좀 센 걸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뭐 호적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어차피 여기는 물이 있어요. 호적 바꾼다고 내 몸에 들어오지 않겠죠. 이름을 불러야지만이 파동을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나한테 불러줘야 돼. 이 자수에 해당하는 이름은 기역은 목이고 니은 디귿 리을은 화고 미음 비읍이 얘가 물이에요. 그 다음에 시옷 찌읒 치읒이 금이고 이응 희응이 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름이 전, 현, 희야 전현이. 그러면 이건 전은 금이고 나머지 현이 이 자체 이름은 토에 해당하는 이름이니까 이 이름을 자꾸 부르면 놀림당해요. 전현이 이렇게. 왜냐면 토니까. 토가 들어오면 물을 없애니까. 이름도 지금 남편을 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러면 예명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성은 빼고 금이니까. 그럼 물이 나무하고 물이 필요하니까 이 기역자 들어가는 거하고 미음 비읍자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경민이 이렇게 져서 누가 불러줄 뭐 요즘은 뭐 혼자 사신다니까 누가 불러줄 사람도 없잖아. 딸이 불러줄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녹음해서 나 손님한테 배웠는데 구간 반복을 해서 이렇게 몇 개 녹음해서 차 구간 들으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경빈이 하면 여기 있는 물이 나한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0% 이 토를 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 위험해서 좀 피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주 센 건 한 70% 정도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를 빠서 자수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적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떤 기운이 필요해서 저도 이거를 써가지고 몸에 갖고 있었더니 신병이 났어요. 제가 났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자수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자가 있어요. 그거를 써가지고 동서남북 8장을 써서 그걸 몸에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면 진토가 들어오면 내 몸에 자수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진토가 들어오면 이 자수하고 합의돼가지고 토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확 바꿀 수가 있어. 사주는 못 바꿔요. 사주는 예를 들어서 탯줄을 딱 자르고 기운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건데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야 돼. 사주 바꾸려면. 근데 우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같은 술사들은 많이 연구를 해요. 왜냐면 이 사주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위험이나 나쁜 거를 조금 피해갈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는 게 우리 술사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자꾸 뭐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술사들은 1인이에요. 직계. 저희 사부도 제가 제자 하나였어요. 그럼 저도 이제 죽을 때 되면
제자 하나만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많은 대상을 해서 제자를 키우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언론에서도 너무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인 나라, 완전히 비상식적인 나라를 상식적인 나라로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과도기야.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완벽하게 정상적인 나라로 틀을 바꿔놓지 않으면 나중에 선거철에 또 고생을 해요. 이준석이 문제도 지금 뭐 경찰 문제, 좀 이준석이 문제,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율이 뭐 또 좀 떨어지고 높아가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요. 어차피 2년 후에는 윤 대통령은 화가 필요하니까 그때부터 3년 동안 화가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 이래도 그때는 한 5, 60%, 70%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올랐다가 그때 떨어지는 거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용히 지켜보면서 응원하면 돼요. 지금 잘 인사 문제 이런 것도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건 인사가 없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언론에서 자꾸 뭐 리더십 얘기를 찌르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건데 자꾸 찌르면 화가 나죠. 아무리 분자래도. 지금은 조금 이제 정상적인 나라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